척추의 생각을 선생님이 조금 감안을 해서 설명할게.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한 흔한 종속절 콤마 주절의 형태는 이래요. 그쵸? 맞죠? 제국인 이고요. 그치? 가장 흔한 종속절 콤마 주절 구문 저래요. 자, 종속절인 것은 이와 같이 뭐야? 종속 접속사가 있고서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고 그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주절의 동사 이렇게 물론 동사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흔한 종속절의 형태.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하지만 이 사건은 먼저 발생을 좀 하고요. 얘는 주절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지. 사건의 전개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과거를 말하고 나서 현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래. 그렇죠? 그치? 그럼 얘는 분사구문을 전환하면 꽤 간단해. 일단은 주절의 주어인 the girl과 종속절에 있는 she가 같다라고 판단하니까 어때? 종속절 주어 없어지고 접속사도 사라지니까 뭐만? 능동태죠. 이게 능동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주어가 예, 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주어가 할 수 있지만 또 뒤에 명사가 왔다는 것은 수동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지? 요게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해석 방법. 명사가 있으니 그러면 이거는 무슨 태다? 능동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치? 해석은 그때그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reading a book,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반드시 콤마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요거는 진짜 mandatory, 즉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the girl fell asleep.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Reading a book, comma, the girl fell asleep. 물론 이거를 뭐 하면서 말하기 할 때는 콤마라 할 수가 없잖아. 구분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포인트니? 여기 동사가 과거고 얘도 동사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돼. 자, 다르다면 어떻게? 만일에 as she had read였다면 그렇죠. having read를 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 얘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내지는 과거 대과거였다면 이거는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좀 각 잡고 분사구문을 좀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 라는 선생님이라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주절은 과거예요. 종속절은 had pp니까 과거 완료예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이 둘은 시제가 차이가 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없애고는 동일한 과정이지만 얘를 반드시 having pp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 pp 즉 having read a book 해야 되고 뒤는 그냥 똑같이 fellow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거는 요거는 좀 격까지 쓰긴 했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갑시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종속절이 어디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지. 그치? 여기서 콤마를 쓰고 안 쓰고는 저자의 의도이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둘 다 써볼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가시는 거야. The girl fell asleep. 그치? 그런 다음에 어때? 얘를 똑같이 없애주고 뭐로? reading. 이거는 뭐냐면 이 두 사건의 동시 발생을 조금 어떻게 염두에 둔 거야. 그러니까 두 일이 조금 꽤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는 거지.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종속절에서 분사구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장 속에 삽입이 된, 그치? 삽입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건의 발생이 동시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어떻게? 말하게 할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얘는 뉘앙스. 뉘앙스 뭐냐면 약간의 의미 차이를 글을 통해서 표현할 때는 됩니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원어민이 어떤 회화적 상황에서 말할 때는 이걸 많이 쓰겠죠. 어차피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영어가 communicative method, 즉 의사소통 방법론이 굉장히 우선이에요. 의사소통 방법론이 뭐냐면 어떤 문장을 쓰든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구어체 상황을 좀 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지금의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러면 구어체 상황, 즉 우리가 대화를 직접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염두에 두는 것이다. 여기는 뭐가 있어? 콤마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이냐? 이거는 역시 아까 말했던 어떻게? 약간 두 사건들이 한꺼번에 생긴다기보다 언제쯤인지는 몰라. 그러나 인과관계적으로 볼 때 잠을 빠진 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약간 사건의 전후를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사건의 인과와 사건의 전후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 구어체가 아닙니다. 문어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문어체야? 콤마 쓰는 거는 문어체밖에 안 해. 글, 소설책, 편지, 이메일 맞죠?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그래서 문어체. 그래서 선생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지었다라고 하면 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어체, 문어체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본인한테 좋을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게 참 많아. 고등학교 모의고사 내지는 교과 지문에는 이 형태가 참 많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로 구어와 문어를 어떻게 동시에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렌드 딱 맞겠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멀티가 되잖아. 멀티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문과 교과 지문에 좀 나와요. 왜냐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어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콤마 어떻게? Reading a book. 콤마 fell asleep.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콤마를 빼도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가 차이 나는지 보여줄게요. 만일에 콤마를 빼면 네가 원래 알고 있던 뭔가 굉장히 닮아 있어. 근데 그는 의도가 어떻게? 의도가 종속줄에서 뭐로 바뀐 게 아니야. 지금은 다 종속줄에서 뭐로 바뀐 거야? 그렇죠. 무조건 접속사 있으니까 종속줄에서 분사구문 바뀐 거잖아. 네.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뭐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종속절에서 분사구문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말을 할 때가 아닌 글을 적을 때, 즉 구어체가 아닌 무언어체로 쓸 때 이게 뭐니? 오! 잘했어. 이거는 한정이야. 결국 얘는 어떻게? 서술에 가깝고, 그렇지?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죠. 얘는 뭐야? 제한 또는 한정의 느낌이다. 애초에 어떻게? 얘가 어떻게? 얘를 수식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o was, 즉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이에요. 알겠지?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 만일 이렇게 적어도 저렇게 적어도 저렇게 적어도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만일 이렇게 했다는 건 아까 뭐야? 요즘에 트렌드에 가깝게 말씀하실 수 있어. 네. 아니면 네가 가르쳐줘.